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운의 최영동 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.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. 2021년도, 2022년도, 2023년도 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큰 폭으로 이러한 이제 박스권 내에서 등락이 좀 이루어졌죠.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100만 원 언저리가 가게 되면 때려맞고 내려오고 100만 원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다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변동폭이 그렇게 큰 흐름들은 아니긴 했지만 시장에서 네임밸류만을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봤었을 때 사실은 장기간 동안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추이는 좀 실망스럽죠.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지겹죠. 그리고 타이밍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피로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는. 자, 그러면 2024년도의 움직임들은 어땠었나 좀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의 주가 탄력도는 사실은 성장주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반도체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 금리 인하 기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갖춰지지 못했어요. 하지만 7월달 이후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, 그 다음에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트럼프,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새 정부, 그리고 이제 트럼프 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이 바이오 시밀러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들이 좀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죠. 그리고 9월 달에 보시게 되면 100만 원대를 좀 훌쩍 뛰어넘는 이런 이제 강력한 시세 분출이 좀 나와줬었고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조정도 좀 피해갈 수 없었는데 이게 확실히 업종을 대표로 하고 또 기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크게 이탈을 안 해요. 크게 이탈 안 합니다. 그리고 일정 범위 7월달과 10월달까지 올라갔었던 이 상승폭의 일정 구간의 되돌림을 보여준 이후에 또다시 지금 저가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좀 기틀을 만들어낸 타이밍이 지금 왔거든요. 그렇더라고 되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해서 뭐 현금화한다거나 이러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. 그리고 신규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애매하게 보이실 수는 있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. 아무래도 직전 고점 자체가 100만 원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사가지고 내가 끌고 갔었을 때 뭐 7% 8% 얻겠다고 10% 안팎의 수익을 내겠다고 들고 가기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? 그렇더라고 되면은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그와 더불어서 신규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시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측면, 그리고 수익적인 관점으로 내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4, 4분기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. 자, 그렇다고 되면 지금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첫 번째로는 수주예요, 수주. 글로벌 제약사와의 뭐 수주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게 지금 10월에 1조 7천억 정도 수주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11월에 한 8천억가량 규모의 수주 계약이 좀 있었습니다. 여전히 뭐 수주 계약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어요. 상당히 잘 씁니다. 그에 따라서
지금 현재 한 13공장은 이제 풀가동되고 있습니다. 풀가동되고 있고, 그 다음에 4공장 역시도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. 4공장 가동률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번에 10월달과 11월달에 수주를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5공장 수주 가속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업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윙보다는 약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금서부터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항체의약품에 집중되어 있는 CMO 사업, CMO 서비스,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타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, 영익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되면 내년도에는 도대체 뭐 때문에 올라갈 건데 이거잖아요. 그렇다고 되면 여기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2025년도에 ADC 생산 서비스 이게 풀가동이 돼야 돼요.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.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항상 100만 원대를 좀 넘어가게 되면 좀 힘이 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CMO에서 훌쩍 넘을 수 있는 모멘텀들을 못 찾았었거든요. 그런데 2024년도에는 바이오 의약품이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생산이 2025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.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. 그와 더불어서 거의 확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생물보안법이죠. 이번에 미국에서 올해 좀 연내를 좀 넘길 수 있을 만한 좀 악재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.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상원에서의 일정은 좀 미확정이다 라고 보는 거고, 지금 이게 HR 8333 그리고 S3558 법안 차이를 지금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.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연내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. 연내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큰 흐름에서의 생물보안법은 이상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에 따라서 내년도 역시도 생물보안법의 논의가 현 시점에서는 2024년도 연말 들어서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2025년도 트럼프 행정부가 딱 들어서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고객사의 다변화?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. 그와 더불어서 또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 시밀러 시장 개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죠.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내, 그러니까 트럼프 2.0 행정부에서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 미국 내 약가이나 그 다음에 약가에 대한 투명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미국 내에서는 빅파마 기업들의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해 보일 거예요. 하지만 시밀러 개발 업체에서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미국 내 시밀러 업체 간의 경쟁이 좀 심화가 된다 하더라도 단기 내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러니까 판이 바뀌죠. 판도 변화에 주목을 한다면 이게
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바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들 정도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또 시총 상위주 아니겠습니까? 시총 상위주라는 성격 자체가 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해요, 사실은. 아무래도 좀 무겁죠. 무거운 종목이 좀 진득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단기간의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부족할 수는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중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망감보다는 호재가 훨씬 더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여전히 미국 내에서의 기조 자체가 금리나 그리고 행여라도 경기가 조금 꺾이는 흐름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선호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면서 뭐 지수 하락이라든지 종목의 가격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9월달, 10월달에 13%의 외국인 보유 비율이 달성이 되고 나서 그렇게 큰 움직임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안 빠져나간다는 얘기죠. 이런 종목군들은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딱 보시기보다는 약간은 좀 스윙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얘기해 드렸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판단을 좀 여유 있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 종목 못 샀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를 하시는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점과 약점이 좀 뚜렷하게 있는 상황들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조율을 하셔서 보유 기간에 대한 각자의 판단 기준을 좀 세워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참 재미있는 기업이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올 거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콘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와운의 지영동 파트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